내가 왜 살찌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음식을 먹게 되는 이유도 굉장히 다르고, 살이 잘 안 빠진다면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도 정말 다르거든요. 왜 내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살이 안 빠지는가? 거기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겠죠? 어떻게 먹는가? 무엇을 먹는가? 잠을 어떻게 자는가? 스트레스는 어떤가? 내 직업이나 그런 바이오 리듬, 생활 리듬이 어떤가들도 확인을 해봐야겠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예전에 실패했던 다이어트 방법들을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내가 옛날에 다이어트 했을 때 왜 실패했지? 내가 원푸드 다이어트 했을 때,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스위치를 켜는 다이어트를 했을 때, 주비 같은 걸 했을 때 왜 실패했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내가 이 앞으로의 다이어트 방향을 이렇게 가면 되겠네 라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전에 다이어트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내가 지금 체중이 안 빠진다면, 체중이 늘었다면 왜 체중이 늘었을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위고비나 마운자로 쓰시러 오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위고비 마운자로 써서 포만감이 들고 식욕이 줄어서 적게 먹으면 체중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나중에 약을 끊어서 내가 그대로인 사람이면 어차피 체중은 다시 오른다. 그럼 내가 지금 약을 쓰는 동안에는 내가 왜 음식을 먹는지, 어떤 것 때문에 살이 잘 안 빠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약을 끊었을 때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약처럼만 하지 않고 관리형 다이어트로 다이어트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음, 체중계 위의 숫자를 줄이는 게 어렵고 유지하는 건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다이어트는 체중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까지 가능해야지 성공적인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성공하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몸도 그렇고 식습관도 그렇고 대사도 함께 다 바꿔주는 관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체중을 뺐다가 체중이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다시 올랐을 때에도 다시 체중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체중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양 선생님들이 한 상담들, 그런 식습관이나 감정적인 식욕이나 이런 인지행동 치료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 체성분 분석도 매번 하는 이유가, 체성분 분석 검사는 사실은 CT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1대1로 일치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 패턴을 보면 내가 잘 하고 있는 부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조금 더 끌고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검사를 하는 거고, 관리형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하는 이유는, 일단 몸이 좋아져야지 체중을 뺄 수 있고, 몸이 좋아져야지 운동도 할 수 있고, 몸이 좋아져야지 관리할 수 있는 컨디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수액 치료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사실 제일 특이한 게, 다이어트 병원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오라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인바디도 하고 컨디션 체크도 하고 진료도 하고 영양 상담도 하고 수액 치료도 하고 같이 이렇게 끌고 나가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약 처방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삶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다이어트 상담할 때 엄청 오래 하시잖아요. 길게 상담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이어트 명의가 없거든요. 명의가 없다는 건 누구나 똑같은 약이 똑같이 듣진 않는다는 거예요. 위고비나 마운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듣기도 하고 잘 안 듣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진료를 저희가 길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이어트는 체중 계위 숫자, 인바디 체성분 분석 검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죠. 어떨 때에 식욕이 조금 더 땡기는지, 어떤 것들이 힘든지, 식단보다는 그런 삶의 복구가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체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보는 과정이 필요해서 좀 더 다이어트에 대한 진료가 시간이 좀 걸리고,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해보자, 이 방향으로 해보자. 사실 다 아는 이야기들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나한테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이 되면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진료를 길게 하죠. 그럼 살이 찌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먹어서 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많이 먹어서 찐다라는 명제가 틀리지는 않고, 많이 안 먹어도 찌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그 유명한 말이 이제
적게 먹지만 쉬지 않고 먹어서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있기도 하고 근데 적게 먹어도 쉽게 살찌는 사람들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이나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것들이 특히 다 있는 경우들이 많고 식사량이 적더라도 먹는 시간이나 환경이나 스트레스, 수면 같은 것들의 영향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처방을 할 때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통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이 통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맞춤형으로 그 사람들에게 처방을 내리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끌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궁금한 게 보통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은 PT를 끊거나 혼자 식단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꼭 주치가 필요한 다이어트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해도 돼요. 다이어트 식단하고 혼자 운동해서 살 빼고 유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사실 가성비도 제일 좋고 건강에도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들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샐러드 먹고 살 빼는 거 사실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몸을 단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뭐 웨딩 촬영한다, 결혼식 한다, 그런 짧은 시간에 체중을 빼는 목적으로는 샐러드를 먹어서 뺄 수 있지만 내가 샐러드만 먹어서 빠진 체중은 샐러드를 계속 먹어야지만 유지가 돼요. 그럼 내가 평생 샐러드를 먹으면서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을 바꿔나가려는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체중을 빼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식을 먹으면서 주말에 저는 요리를 사실 거의 안 해가지고 주말에 그냥 배달 음식 먹고 외식 먹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치킨 먹고 맥주 먹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같이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저는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과정도 병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살 빼는 이유가 미용적인 목적인 것도 물론 맞지만 건강한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최상의 컨디션의 나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최선의 최고의 나를 만드는 과정이 된다면 그게 정말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되겠죠. 저는 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음식 앞에서 평정심을 찾는 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음식에 달려들지 않는 나를 만드는 과정들. 사실 굶어서 빼면 그게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이거 안 먹을 거야, 저거 안 먹을 거야, 샐러드만 먹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살을 빼면 나중에는 그게 더 먹고 싶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식 앞에서 평정심을 찾는 연습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나중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몸이 된다면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